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최대리 전산세무 2급 교재로 공부하신 분, 첫 번째 시험은 작년 기준이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4월 시험 이후부터 개정된 프로그램, 개정된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종전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교재 순서대로 프로그램과 법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버전은 최신 것이 두 번 나왔는데요. 3월 20일 버전입니다. 이후로 뭐 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될 만한 건 다 된 것 같아요. 그거 새로 설치하시고 저기 교재 이제 218페이지의 부가세 편의 제 3부의 부가세에서 개정된 내용 뭐 대부분 들어보면 별로 그다지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218페이지에 보시면 제3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에 이렇게 쭉 지문이 있다가 뭐 일부를 받고 뭐 이와 동시에 이 문구가 법조문에서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은 얘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234페이지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 법인사업자 그 다음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공급가액을 종전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과세와 면세를 합치겠다.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면세 공급가액까지 포함시키겠다고 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얘도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겠고 뭐 실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236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발급 시기 특례에 보시면 이미 다 공부하신 거니까 1번과 2번이 있었는데 뭐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어 놓고 그다음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기일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단서를 더 붙였네요. 약간 발급 특례 범위를 확대시켜줬다. 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뭐 이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기에 너무 지문이 길다. 보통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뭐가 추가된 게 하나 있구나. 그러니까 종전책 갖고 계신 분은 뭐 2018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들만 갈아 끼우시면 뭐 수업 듣고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 없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이제 보면 지금 뭐 프로그램 메뉴 일반 전표 메뉴 바뀐 거 없고 화면에 큰 틀이 큰 틀은 한참 전에 바뀌었죠. 메인 매출 전표 바뀐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쓰던 대로 다 쓰시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의 이론을 보시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게 7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온다면 그 중에는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번째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사하는 것은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기산일이라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기산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 그러니까 1기, 2기라고 이렇게 규정을 못을 박았어요. 그 이 의미는 뭐냐면 과세기간 기산일을 괄호 안에 1월 1일부터 7월 1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신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좀 확대시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론 설명드렸을 때하고 달라진 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292페이지에 문제가 출제된 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종전 것대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 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에요. 저기처럼 1월 1일 이런 표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날이 개시일이야. 그리고 4월 30일에 등록 신청을 했고 5월 2일에 급을 받았고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로서 20일 이내에 신청했기 때문에 요 날까지는 역산해서 다 공제받는다. 그래서 종전 문제는 이거 공제받고 이것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접대비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거 받을 수 있고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산일을 1월 1일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까지 1월 1일부터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공제가 된다는 걸로 답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종전의 기출문제는 여기가 17만 원인가 돼서 틀린 답으로는 맞는 답으로는 이거였는데
문제가 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2018년 교재에는 이 4번으로 숫자를 바꿨다. 그래서 지금 앞전까지 본 것 중에는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기산일을 1월 1일이나 7월 1일로 못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가 신규 사업자의 과세 매입세 공제 범위를 확대시켜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분야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죠. 259페이지부터. 부가세 신고서 메뉴는 바뀐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 볼게요. 자, 313페이지에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나오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정신고 때 무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사유가 지금 이게 없었던 내용이 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히 살펴보면 종전에는 이런 얘기죠. 이제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무신고를 했다는 얘기지. 신고를 안 하고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감면해줬고, 1개월 넘치고 6개월 이내에 하면 20%를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취지는 이런 것 같아. 예정신고를 만약에 누락하거나 또는 확정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안 하고 나중에 하면 1개월 이내에 또는 6개월, 1개월 이내 6개월. 그런데 예정신고하고 역시 확정신고는 역시 같은 과세 기간 아니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 규정에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만이에요. 예정신고 기간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즉 1월부터 3월 31일 거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하면 이제 50% 감면 받는 건 이 규정인 거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하겠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확정신고가 언제예요? 4월부터 6월 거를 7월 25일까지 이날까지 신고를 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규정을 이겨내는 거죠. 얘는 딱 이날로부터 한 달 이내면 50% 감면인데 한 달이 훨씬 넘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예정신고를 하고 나서 무신고를 하고 나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신고하면 50% 감면된다. 이 규정보다 더 넘쳐서 얘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확정신고를 7월 25일 날 했는데 이건 과세기간 끝난 거잖아. 그럼 얘는 이 규정대로 이거 나서 한 달 이내에 하면 50%, 6개월 이내에 하면 20%. 그런데 예정신고만큼은 4월 25일 거를 한 달 이내에 하면 당연히 50%지. 그런데 언제까지 해도 7월 25일까지 해도 50%를 하니까 이 규정을 앞서서 이걸 적용해 주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정신고만이에요.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얘보다 훨씬 길게 50%를 감면을 받는다라고 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317페이지에 가산세 부가세법 60조의 가산세 정리 중에 뭐가 개정이 됐냐면 제3항에 종전에는 제3항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공고가액이 2%였어요. 다 교재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요 두 개가 3%로 늘어났고 얘는 똑같이 2%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추가로 신설됐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는 뭐 객관식에 실기에서 나오기도 곤란하고 객관식에서도 뭐 나올 수는 있겠다마는 그다지 좀 빈도는 좀 약한데, 즉 가공발급 가공수치 종전보다 1% 올려가지고 3%씩의 가산세로 늘어났고, 허위발급 허위수치는 똑같고, 그런데 이제 과다발급 과다수치도 신규로 만들어서 2%씩의 가산세를 물리게 됐다라는 게 개정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새로 개정됐으니까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로 보시면 여러분 교재 322페이지에 종전에는 과다발급 과다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자리에다가 미발급, 가공발급, 가공수치, 허위발급, 허위수치, 미발급부터 시작해서 가공발급, 가공수치, 허위발급, 허위수치, 그 다음에 과다수치, 과다발급도 여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부가세법 신고서 개정된 것이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개정된 부가세 신고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에 봐보면
부가세 신고서 설명을 보면 과다 발급과 과다 수치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있는 현재의 위치로 보면 요 자리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봐보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눈여겨서 자세히 잘 봤더니 살짝 바뀐 게 여기가 종전에는 뒤쪽 이렇게 써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여기를 해당료를 직접 표현하는 것 정도. 그리고 말했듯이 이 가공발급, 가공수치, 허위발급, 허위수치가 이 미일발급 등에 들어갈 텐데 과다발급, 과다수치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가 보이기에는 2%지만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알아서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나중에 또 뒤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건 이 가산세는 뭐 그다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종전 1.6%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날이 3월 며칠이냐? 3월 25일 현재 1.8%인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인상이 될지 되면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이자율이 바뀌면 프로그램 상의 기본값으로 종전에는 기본값이 1.6으로 찍혔던 게 지금 현재 프로그램 1.8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신고서들은 다 변경 사항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서 작성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봐보면 나머지 바뀐 거 없고요. 요 이자율이 기본값으로 1.8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 말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1.8% 설마 1.6으로 하라고 출제하는 바보는 없겠죠. 일단 1.8로 바뀌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이론이죠. 음식점 중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가 확대됐대요. 이거 자격시험에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을 다루고 있으니까. 아주 영세한 사람 이런 얘기죠. 종전에 배웠듯이 음식점이 제조업보다 훨씬 영세하니까 개인이 더 영세한 사람이죠. 법인은 좀 크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108. 그 다음에 너 106. 근데 혹시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냐? 그럼 좀 높게 104.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그 다음에 제조업 중소기업이거나 개인사업자 104. 그 다음 나머지 대기업 102.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단서가 하나 붙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야.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한 개인이란 얘기예요. 아주 영세한 사람은 이것도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살짝 올려주겠다. 109분의 9까지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 사업자를 다루니까.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알아놓을 필요도 없고. 그럼 프로그램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볼게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날짜 1월부터 3월 공급자 아무나 하나 선택하고 2018-0101 계산서 수량 100만원. 그래서 102분의 104, 106 있지만 109분의 9는 없죠. 그럼 109분의 9를 기억권 낸다면 109분의 9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내겠어? 개인사업자고 그것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사람을 뭐로 출제하겠어요? 하나만은 짓거리죠.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정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없어질 거야. 19년에. 그 다음에 379페이지 볼게요. 379페이지 보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특례라고 있죠. 자, 이것도 종전하고 똑같이 103분의 3 중고자동차 109분의 9인데 이런 것들은 뭐 언제 바뀌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고자동차를 110분의 10으로 올려준 거예요. 큰 거야.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 110분의 10. 이게 계속 큰 숫자예요. 이렇게 훨씬 큰 거야. 이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109분의 9였던 거를 110분의 10으로 올려주겠다. 딱 2018년 이후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근데 또 내년에 가서 연장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2018년은 110분의 10이구나.
그걸 몰라도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활용 패자원 들어가 보면 날짜 1월, 3월 인적사항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원 이렇게 치면 103분의 3하고 110분의 10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110분의 10이니까 1년 동안. 그래서 그냥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는 정도가 되겠죠. 저장 않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에 앞전에 봤던 거하고 겹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 공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아까 잠깐 했었죠.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책에 적혀 있는 사업 개시가 3월 1일이라 하더라도 기산일은 요 날로부터 계산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